네, 오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6번째 강의는 안기용 양돈연구소 안기용 박사님께서 양돈 현장의 사료비 절감과 사료호실 감소 방안, 생산성 향상과 사료비 절감으로 위기를 극복하자라는 주제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늦게 들어온 분 영상 조금 하는 거 짧은 거니까 잠깐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5분이 주로 좀 뭐 이론적인 거라든가 지금부터 주로 현장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임신돈사 니뿔이 수압이 약해가지고 물을 틀어주는 모습이에요. 올여름 이 세 영상만 보시고 현장에 실천하면 아마 돼지 사고 많이 줄일 거예요. 분만사 모돈. 다음은 비육사의 급수기에 추가 급수기를 설치해 가지고 수동식으로 물을 주는 모습이에요. 여름철에 이 물소리만 듣고도 돼지들이 자다가 일어나서 사실은 물을 먹습니다. 자, 마지막 시간은 주로 현장에 가져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로 적용해보고 또 농가 지도 지원하는 데 참고할 내용들 중심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론적인 내용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장 사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교재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한돈산업에 여러 가지 뭐 이슈들, 과제들이 많은데 뭐 사료비 인상 이 부분은 뭐 수없이 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제가 오랜 경험에 의하면은 현재 우리 현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질병 이상으로 아까도 일부 우리 임 대표님도 얘기하셨는데 밀사로 인해서 출하가 늦어지고 사고가 많아지고 사료실이 많아지고 모든 것들 뭐 냄새 문제 복합적으로 나기 때문에 이 밀사를 어떻게 풀 것인가 아마 저는 이 산업 전체적인 과제라고 봅니다. 그 외에 최근에 이제 데이터, 사람의 문제, 그 다음에 동물 복지나 탄소, 뭐 항생제, 식품, 결국 이 큰 마디로 어떤 사회적인 책임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품질에 관한 것도 심심치 않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소통. 그런데 이거 다 아우를 수 있는 게 어쩌면은 이 생산성이나 생산비의 경쟁력을 키우는 게 제일 큰 과제이겠죠. 어느 D 농장, 경기도 충청남도에 있는 D 농장의 사료 단가의 변화입니다. 작년 1월 달에 약 470원대, 비교적 조금 낮은 수준이었죠. 올 3월 달에 606원, 614원, 6월하고 9, 8월 달에 예상이 약 700원인데 이보다 더 올라갈 것도 같고요. 그래서 거의 250원 정도, 약 50% 정도가 지금 실지 데이터입니다. 약 250원이 오르면은 한 마리 출하두당 사료가 약 360kg 정도 먹습니다. 태어나서 출하 때까지 어미가 먹는 거 포함해서죠. 소위 말하는 농장 사료육을 개념으로. 360 곱하면은 답이 뭘까요? 계산 빠른 분들은, 눈치 빠른 분들은 밑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9만 원, 9만 원. 9만 원을 탕박 체중 88kg, 우리 115kg를 탕박을 한 사람은 약 88kg인데 나누면은 얼마쯤 될까요? 우리 계산기 갖고 잠깐 한 번만 떠올려 보십시오.
9만 원 나누기 88kg. 우리 이덕헌 국장님 얼마입니까? 다른 일 하고 계시구만. 얼마죠? 1,000원이죠, 1,000원. 다시 말해서 사로비 한 마리에 9만 원 인상되면은 탕박 동가가 1,000원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대로. 그러면 지금 대략적인 원가가 한 3,800원에서 거의 4,000원 인상되기 전에 그래 되면 5,000원 정도 원가가 된다고 보죠. 물론 5,000원이 평균 그 원가는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전 출하돈이 전부 다 먹습니다. 아직까지 현재 출하되는 거는 전부 다 먹진 않았죠. 인상된 게. 그래 되면 1,000원 이상이 올라가야 되는데 과연 5,000원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결국은 어쩌면 시작이자 결론적인 얘기가 우리가 생산성 향상을 해야 되고 사료비를 줄여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많은 외적 요인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면도 많은데 뭐니 해도 결국은 내적인 노력, 농장 경영자의 의지 이 두 가지가 제일 핵심이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론적인 공부를 잠깐 한번 해보면은 30년 전에 영국의 농장동물복지위원회에서 5가지 가축의 자유, 우리가 동물복지를 떠나서 냉정하게 5가지 중에 제1번 배고픔과 갈증으로부터 자유. 과연 여러분 지금 농장에서 오신 분이 많지는 않으신데 여러분 고객 농장에 과연 이 배고픔과 갈증을 얼마나 만족시키는지. 제가 현장 근무부터 거의 한 40년 가까이 종사를 했는데 물을 100%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농장의 비율이 제 경험상으로 한 3분의 1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양돈 현장에 가셔가지고 급이기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실래요? 80에서 90%는 간접급수입니다. 고인물을 먹는 행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선한 물을 충분히 못 먹는 구조예요. 어쩌면 이 동물복지 우리 복잡한 동물복지를 떠나서 돼지 가장 기본적인 어떤 생리를 우리가 얼마나 신경 써주느냐 돼지 입장에서 그게 아마 큰 과제일 것 같습니다. 사료 관련해서 약 700만 톤, 돈으로 정확하진 않습니다. 약 4조 원 정도의 사료 산업. 우리나라 전체적인 농장 사료육을 약 3.35, 다시 말씀드려서 돼지 1kg 출하하는데 약 3.35kg 정도를 먹고 출하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안 따지는 지표, 1일 두당 사료 섭취량을 우리 상시 두수로 계산해 보니까 약 1.7kg, 한 달에 52kg. 보통 우리가 한 마리가 한 달에 일괄경영에서 50kg 먹는다고 그러죠. 농장마다 차이는 많이 납니다. 계절마다. 그래서 한번 이번 돌아가시면 여러분들 고객농장, 여러분 농장의 1일 두당 사료 섭취량, 월별로 두당 사료 섭취량 데이터를 한번 내보시기를 바라고요. 출하 두당 사료비는 물론 추정한 겁니다. 약 22만 원 전후로. 그래서 생산성 향상은 지금 현재 조금 용을 쓰면 10%는 향상시킬 수 있다. 우리 한돈 팜스나 조금 다음에 나오는 픽어프렌 데이터 보면은 총산이 늘어나는데 이우두수가 그것만큼 못 따라주거든요. 거기서 약 분반사에서 사고율 5%, 이후 사고율 5%를 개선시키면 MSY가 거의 2마리 정도. 이거는 생산 두수 문제가 아닙니다. 죽는 문제만 해결해도 2마리 정도를 해결할 수 있고 MSY 2마리면 우리나라에 200만 두. 40만 원씩 따지면 얼마죠? 8천억 원. 모든 300두, 우리나라 일괄경영 농장이 대략 300두입니다. 평균. 600마리가 늘어나고 연간 2억 4천 매출이 늘어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익은 얼마나 될지는 잘 따져보시기 바라고요. 사료비 절감도 10% 정도는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생산성만 아까 같이 한 10% 높이면 사료비는 거의 5% 줄어요. 그럼 거기서 5% 벌었죠? 나머지 5%는 우리 현장에서 오늘 뒤에 뒤편에 주로 말씀드릴 5%. 5%면은 약 2천억이죠. 약 2천억. 300두 농장이 연간 2,400톤 정도를 먹는데 그 중에서 5%면은 120톤 약 7천만 원 정도. 대략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알기 쉽죠? 이
그림이 아주 재밌는 그림입니다. 제가 농가 대상 교육할 때 꼭 물어봅니다. 그림은 왼쪽 그림은 번식 분만사 파트를 나타내는 그리고 저울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 이후에 자돈 비옥사 부분. 자, 우리 사장님, 이 번식 분만 파트랑 자돈 비옥 파트에 얼마나 어느 비중으로 관심을 가지십니까? 혹시 농장에서 오신 분? 제가 이제 많은 세미나에서 우리 농장 대표님들은 직접 물어요. 어느 정도 나올까요? 우리 사회번호 양 이사님, 어느 정도 비율이 나올까요? 농장주님들의 대표 답변. 되라. 너무 그렇게 6대4, 7대3이 많아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자신 있게 5대5 정도로 답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 농장들은 육성비육성적 무조건 좋습니다. 사실은. 8대2, 7대3, 6대4, 5대5. 여기서 저는 이제 5대5 정도로 관리를 해야 된다. 자, 그럼 20대 80은 뭐냐? 이후부터의 생산 원가가 약 80%입니다. 태어나서 분만사 뽕 이후시키는 자돈 대비해가지고 이후 자돈 원가 대비 이후의 원가가 약 70에서 80%. 제일 밑에는 사료량은 번식돈 사료가 약 15%, 그럼 85%는 이후 사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후에 이런 총 생산비나 사료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느냐. 이해하기 쉽죠? 엽농장과 사료비 차이가 왜 날까요? 엽농장과. 제일 첫 번째로 거래 조건, 거래 기간, 물량, 여신. 가장 크게 미치는 건 여신일지도 모르죠. 품목, 등급, 급여 프로그램, 또 여러 가지 급이기, 급수 조건, 사료 관리, 질병이나 위생 정도. 사실은 종돈이 생각보다 영향을 많이 줍니다. 사료 효율, 정체량. 그런데 우리가 비교적 종돈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덜 가지는 편이죠. 내가 쓰는 정액이라든가. 후보돈 정액, 능력 빠른 정액. 제가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공 정액을 구입할 때 단체에서 우리 종돈장에서 오신 분 계신데 5천 원이나 만 원을 더 주고 깎으려고 하지 말고 더 주고 이런 정도 능력 웅돈 정액을 공급해 주라. 제발 그렇게 하시라고. 만 원을 더 추가로 비용해 봐봐야 실질적으로 한 1,500원 정도 값밖에 한 마리 비옥돈 한 마리에. 만약에 정액 만 원을 더 준다면 우리 AI센터 계신 분들 상당히 고능력 웅돈 공급할 수 있겠죠. 그죠? 지금 AI센터가 사실은 거의 적자 내지는 상당히 출혈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전체 영향이 50% 미치는 이제 정액인데도 우리가 생각보다 소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에 돈사 환경, 또 수용 밀도 엄청 중요하죠. 그 다음에 어쩌면 가장 또 영향 주는 게 이후 사고, 또 주문 방법 공동 구매나 주문이나 여러 가지 배합이나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자, 이 지표는 제가 매년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농장을 진단하고 교육할 때 농장주 대상으로 10가지 지표를 가지고 MSY, 농장 사료율, PSY, 이후 사고율, 사료 키로당 단가, 출하 체중, 출하 일령, 1등급 이상 비율, 사용 능력 생산비. 여기서 빨갛게 표시된 거는 중요한 데 비해서 농장주나 우리들이 비교적 잘 모르는 지표들이 생각보다 관리를 안 하는 지표예요. 이후 사고율 생각보다 관리를 안 합니다. 농장 사료율도 그렇고요. 출하 일령 아는 농장이 아마 정확하게 관리하는 농장이 10%가 안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밀사를 측정할 때 혹시 여러분들 자돈 육성 비옥사 사용 능력이 모두는 13배 정도, 이 수치는 제가 유일하게 주장하는 지표입니다만, 제가 교육할 때도 농장을 진단할 때 다시 말씀드려서 모든 백두 농장이면은 자돈 육성 비옥사 사용 능력이 1300도에서 1400도 정도는 갖춰야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저 지방에 가서 교육을 해서 5농가 교육을 했는데 11배 전후밖에 안 나옵니다. 틀림없이 이제 하절기 되면 비상이 걸립니다, 사실은. 비옥돈 일두당 사료비 좌우하는 요인. 사료 급여량이 있고 사료 단가가 있죠. 사료 단가는 아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고요. 또 사료 급여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 출하 체중이라든가 사료 요구율. 사료 요구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종자적인 요인이 어쩌면은 상당히 큽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거는 관리적인 거, 질병, 환경, 급이기, 수용 밀도, 물, 성별 관리, 뭐 이런. 그다음에 사료 직접적인 요인. 오늘 1, 2교시에 많은 얘기들이 오고 왔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실제로 관리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진단표 이런 걸 자주 만드는데요. 농장주 교육할 때 직접 참여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 사료비 절감에 의해서 신경을 쓰고 있느냐. 여신이나 여신의 감소 노력, 뭐 여러 가지 방법, 급여 프로그램, 또 지금과 공유, 해낭판에다가 사료 교체 예정일을 제대로 기록하느냐, 가공사료를 이용하느냐. 아까 우리 점심시간에도 왜 우리나라에 가공사료가 안 쓰는 얘기를 밥 먹으면서도 많이 얘기를 나왔는데 생각보다 그런 부분들이 현장의 고집들이 많이 작용합니다. 첨가제를 마음대로 넣으려고 그러는 부분이라든가 또 우리 농장의 직원들의 고집도 생각보다 많고요. 적정 급이기 선택. 급이기 얘기를 한마디만 하면요. 비육사 40마리 정도 들어가는 한 돈방이 하루에 약 100kg 정도를 먹습니다. 100kg. 1년이면은 40마리 비육돈 한 돈방에 약 350일 잡으면 35톤. 돈으로 치면 2천만 원어치가 비육사 한 돈방에 돈이 나가요. 비육사 한 돈방. 거기서 급이기 한 대, 두 대 더 추가로 넣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좋은 급이기 넣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육사 한 돈방, 40마리 한 돈방에 연간 사료비 나가는 게 약 2천만 원어치가 나갑니다. 계산 별로 안 해보셨죠? 거기서 5%면은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그래서 이제 급이기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시설 환경, 육성 비육돈의 제한급이. 여러분 고객 농장 중에 비육사에 확실하게 출하 단계 절식이 아니라 중간 사육 단계에서 확실하게 제한급이 절식 관리를 하는 농장이 얼마나 될까요? 확실하게 자기 고객 농장 아는 농장 계십니까? 서너 시간씩 끊어준다든가. 생각보다 이런 부분들도 그런 얘기하면은 우리 대표님이나 농장주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급이기 다 망가진다는 얘기부터 하세요. 급이기 다 망가진다. 사료 끊어주다가는. 그러면 급이기 대책을 세워야죠, 사실은. 암수분리 사육, 물론 쉽진 않습니다, 이게. 규모의 경제에서는. 그리고 뭐, 모든 100두, 200두 농장은 뭐 2주, 3주간 그룹 관리를 통하든가, 마음만 먹으면 암수분리 사육 가능합니다. 생리적으로 꼭 해야 되고요. 우리 오늘 이철영 교수님도 계신데, 비육돈 쪽에 영양 전문가신데, 적정 프로그램, 뭐 진단, 어쩌면은 10번 건강한 자돈 생산이 기본이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과연 얼마 정도 나는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느냐. 한번 진단표를 만들어 봤고요. 뭐 이것도 제가 교육할 때 우리 농장 직접 묻는 질문입니다. 지난달 내 농장 한 달 사료비 5%, 지난달 내 농장 키로당 단가, 내 농장 사료 요구율, 출하 일령, 갓난돼지 비율, 젖먹이 사료 단가, 임신돈 중기의 사료량 기준이 얼마입니까? 뭐 1일 두당 사료 섭취량이 얼마입니까? 여신 이런 것들을 물어서 이제 한번 스스로 평가를 해보게 하고 있는 양식이고요. 제가 여러 가지 문헌이나 아까 1교시에 우리 조진우 교수님이 대략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선진 해외 영양 사료파트에서 많이 공부하고 있는 것들이 동군 편성 문제, 다단계 사양, 영양의식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다음 액상급이, 종동 개량, 그다음에 뭐 곡물 대체 원료, 암컷 분리 사유, 뭐 가공 사료 앞에 많이 대체적으로 나왔던 내용들 이런 데 대한 연구들, 사료 효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용성 높일 것인가, 또 뭐 급이기 구조라든가 이런 데 대한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상징적인 사진인데요. 벌써 이 사진을 찍은 지 제가 한 7, 8년 정도 되었습니다. 여름철에. 보조 급수기가 없는 급이기, 비육차 급이기예요. 이 농장을 둘러보고 제가 이 돈방에 들어갔었죠. 비육돈들이 저를 공격을 해와요. 무서울 정도로. 와가지고 이게 깨무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달려들어서 공격을 해와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니. 주로 물 사료를 제대로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사육 일보랑 1월 5일부터는 평균 하루에 1.5kg,
물론 평균보다 적게 먹었어요. 당연히. 그런데 6, 7, 8을 3개월에 1일두당 1.25kg밖에 못 먹었어요. 그럼 아까 약 1.7kg 계산을 하면은 1.6에 비하면 한 몇 퍼센트입니까? 1.6kg 기준으로 1.25를 치면은 한 20%는 조금 안 되나요? 거의 20% 가까이 되죠. 저 엄청나게 적게 먹은 거예요. 먹을 여건을 못 만들어 준 거죠. 제가 우리 대표님한테 이러니까 대진 오래 사신다고. 출하 일령을 보니까 한 211령 생일이 적혀 있더라고요. 200일에서 210일짜리 해낭판이 적혀 있어요. 약 2주에서 3주를 더 사는 거예요. 대접을 안 해주니까 대진은 더 오래 삽니다. 웃으시죠? 자, 현장에서 각 파트별로 10가지 정도씩 현장에 가가지고 우리 지도 오시는 분이나 농장분들, 내 농장에 해당되는 것들 한번 챙겨보시라고. 사료통 눈금 관리, 눈금 측정. 생각보다도 모르는 분이 많으세요. 정확한 급이 기준. 돈사 입구나 사무실에 임신사 급여 프로그램이 명확하게 딱 적어가지고 프린팅 돼갖고 적혀 있어야 된다든가. 중기, 말기, 최근에 말기 정량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PIC 경우에는 말기 정량 전혀 안 해주는 프로그램을 권장하고 있고, 사료나 종돈종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거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고, 어떻든 결론적인 얘기는 지나치게 많이 주는 것이 안 좋다. 그런 게 지금 어느 정도 정설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 말기에는 사실은 자돈이 크는 거는 80% 이상이 물이에요. 물 어떤 면에서. 교배 일령의 배치가 안 된다. 기초적인 얘기입니다. 급이기 구조, 단열, 생각보다 번식사는 뭐 좀 추워도 된다는 개념 아직까지도요. 생체중이 적으면 분만사에서 생체중이 적으면 임신사 보고 야 말기 사료 올려. 그럼 4kg까지 올리는 농장이 종종 있어요. 아직까지도 심각하죠. 그 다음 물 부족. 제가 컨설팅 할 때 임신사 니플이 대부분이 지금 다 밑으로 박혀 있죠. 그걸 바로 발려줘가지고 모든 여름철에 폐사를 많이 줄인 케이스도 있습니다. 계절 온도에 따른 사료 조절, 정기적인 BCS 관리, 10가지 정도에서 이제 여러분 농장 내지 고객 농장은 어느 정도 관리 점검을 하고 계신지, 분만사, 사료회사 분들은 조금 거북스러운 얘기, 1번은. 사료 공급의 문제니까. 모든 200두 농장에서 3톤을 받으면 며칠 정도 갈까요, 여름철에? 모든 200두 농장이 분만사만 포이든 사료를 먹인다고 가정할 경우에 여름철에 하루 먹는 양이 약 200kg입니다. 약 200kg. 그럼 며칠이죠? 3톤 200kg면은? 며칠이에요, 우리 임 대표님? 보름이죠, 보름 15일. 생각보다 많습니다. 모든 150두 농장 분만사 다 자동급이기 돼 있죠. 물론 이제 물류 공급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지만 이 부분은 뭐 사료회사도 그렇고 농장에서도 어쩌면 이게 생각보다 여름철에는 장마철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부정확한 급이 기준, 또 최근에 포유 모든 자동급이기가 보급이 엄청나고 되고 있는데 모든 번호를 입력 안 시키는 농장 태반이고, 급이기 세팅할 때 급이기 회사에서 세팅된 프로그램 그대로 계속 쓰는 농장, 초산돈이든 갱산 그대로 쓰는 농장도 많아요. 아직도 분만 당일에 0.500g밖에 세팅이 안 돼 있는 그래프를 쓰는 농장도 아직까지 있어요. 심각하게. 그런 부분들이 눈금, 옛날 급이기 경우에 사료통 눈금, 분만 대기돈, 온도, 인트위트라는 보온등 회사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제가 특정 회사를 말씀드리는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가장 많은 나라에 하는 나라입니다. 이분은 제가 외국 전시에서 비행기에서 보고 전시회 수준으로 보는데 우리나라만큼 보온등 고열량 보온등 쓰는 나라가 없다는 얘기예요. 보온등이 없는 분만사, 보온등이 없는 자돈사가 앞으로 그 방향입니다, 사실. 분만사 온도가 너무 덥다, 모든 섭취량 부족, 뭐 급이기 구조, 개체별 조절, 물 관리, 뭐 1일두당 사료 섭취량 관리, 이런 부분들이 분만사에서 점검해야 될 내용들이고요. 자, 자돈사로 넘어갑니다. 자돈사는 상당히 극단적이에요. 3주일을 시켰는데도
1호 어린 돼지 살 안 먹이고 바로 2호로 넘어가는 농장 있는 반면에 또 상당히 고급 사료를 많이 먹이는 추세, 상당히 극단적인 추세가 있어요. 오히려 최근에는 삼주유가 많아지면서 어린 사료를 오히려 안 먹이는 경향이 더 많아요. 상당히 그건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거든요. 영양을 완전히 무시하는 프로그램이죠. 급여 기준 교체 인력, 갓난이 사료 빠른 교체 또는 장기급여. 예를 들어서 3주유면은 저는 1호 사료는 약 1주는 먹여라. 왜? 분만사에서 있으면 젖 먹여야 될 돼지니까. 1주, 2주, 3주 정도는 먹여라. 지대사료 신선도, 문제든 저체중든 도태 내지는 특별관리. 자동사에 생각보다 사료실들이 많습니다. 죽탕이 되는 경우도 많고. 또 자동사의 포인트가 초기 1주간 2kg, 하루에 300g 이상을 먹여야 되는 게 상당히 중요 포인트고요. 너무 온도를 높게 가져가는 거. 덴마크의 초기 자동사 기준은 23도, 24도예요. 보온구역을 물론 갖춰야 되죠. 보온구역 갖추고 뚜껑하고 밑에 보일러 설치되어 갖고 거기는 30도 유지해야 돼. 실내는 23도만 가져가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30도인 농장이 많죠. 급수 부족, 급이기 수가 부족. 대체적으로 제가 다는 아닙니다만 이제 문제점. 비육사로 넘어가 볼까요? 영순이 밀사입니다. 약 30kg부터 비육사, 육성 비육사라고 가정할 경우에 모도는 10배가 필요합니다. 10배. 모도 500도 농장이면 5,000두분이 비육사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4,000두분도 안 돼요. 그러니까 비육사 확보 전쟁이죠. 위탁 농장의 경우가 직영 농장보다 사고율이 거의 2배 정도 나오죠. 2배. 보통 7, 8% 정도씩 나오더라고요. 위탁 농장에. 그래서 이 밀사 문제는 우리나라 산업 전체적으로 풀어야 될 과제입니다. 사실은. 보조급수기, 물 부족, 저 별명이 물박사입니다만은 물 부족, 간접극수, 암수 혼합사유, 거세도의 제한급이, 물조절, 급이기 교체 수리, 다된 급이 차등급여. 최근에 그 급이 시스템 자체가 액상 아니라도 젖먹이 육성 비육 3개 탱크를 가지고 배합을 시켜갖고 쏘아주는 그런 라인을 설치하는 농장도 종종 있습니다. 국내에도. 출하 연령을 잘 모른다. 급수량이 부족하다. 보조특급이 없다. 단열, 출하 전 절식. 제가 이 절식에 대한 얘기가 우리가 법적으로 현재 절식을 법적으로 하는 나라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어제도 등급사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상당히 1, 2년 전에는 거의 50% 정도는 절식이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답니다. 제가 그래서 절식으로 인한 손실을 한 40% 정도가 절식을 안 한다고 보고 1,800만 두 2.2kg 해보니까 거의 약 100억 원 정도. 좀 더 많이 줄인다고 해도 거의 50억 정도 이상은 절식으로 인한 손실이 가고 있다. 그 제가 추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뭐니 해도 농장주가 관심 가지는 게 제일 1번이죠. 그죠? 아까 번식하고 비육하고 얼마 정도로 참여합니까? 비육은 잘 안 들어가는 이유가 비육사 들어갔다 오면 당장 옷에 냄새가 배버리니까. 그런 농장들은 직원들도 덜 들어갑니다. 들어갔다 빨리 나와버려요. 그거 하면 힘든데요.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비육사 쪽의 점검이라든가 과학적인 사료 프로그램, 사료에 대한 정기적인 진단. 그래서 규모가 큰 농장들은 사료 전문가 1명 정도는 사료에 대한 품질 관리, 프로그램 관리, 급이기 관리, 진짜 별도로 사료 담당 한 사람 정도는 어쩌면 두어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온도 단열, 기구 기록의 측정, 사료에 관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있어요. 수치화해야 될 것들이.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 안 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구매 조건 여시는 말씀드렸고요. 가루사료 중심에서 가공사료. 아까 우리 임 대표님하고 유럽에서는 분진법. 우리가 이런 다중 건물에는 1년에 한 번 이상씩 실내 공기 측정을 의무화하게 합니다. 우리 아마 축사에도 언젠가는 그런 게 올지도 몰라요. 그걸 떠나가지고 축사에 사실 우리가 공기의 질을 냉정하게 생각해요. 가루사료 먹는 데는 정말 먼지 많이 납니다. 그럼 거기에 일하는 우리 직원들, 돼지의 건강, 그다음에 충분한 급수, 관심과 공부,
또 우리 현장분들에 해당됩니다만 외부 탓으로 돌리지 말자. 또 너무 지나치게 첨가 조정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들을 제가 정리를 해봅니다. 작년에 피그 플랜 약 500농가의 자료가 피해서가 24.2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총산이 12.9도, 총산이 12.9도, 실산이 11.8도, 10.5도. 여기에 물론 심는시 자료는 제가 안 넣었는데 총산 늘어난 거에 비해서 이우두 수는 덜 늘어났어요. 그리고 12.9도에서 10.5도 몇 도 차인가요? 손실이 2.4도죠. 2.4도. 여기서 그 0.5도 정도를 줄일 여지가 있어요. 분만사에서만 총산 대비 이우두 수를 0.5도 정도는 충분히 노력에 의해서 줄일 여지가 있어요. 분만 간호라든가 포유중 관리라든가 0.5도면은 MSY가 정확하게 1도 나옵니다. 1도. 0.5 곱하기 회전율 곱하면 한 1.2도쯤 되고 거기에 출하 육성율 곱하면 MSY 1도가 나오는 거예요. 분만사에서는 MSY 1도를 올려야 돼요. 자, 하위 30대 농장이 어렵죠. 20.8도 이하, 약 21도 이하. 사실은 앞으로 좀 어려워지면은 한계 농장입니다. 한계 농장. 돈 벌어서 좀 이자도 못 갚는 걸 한계 기업으로 하죠. 분포가 이렇습니다. 14, 5도부터 작년에 33도 1등이. 우리나라 1등이 작년에 33도였고 14, 5도 2배가 넘어가죠. 빈익분, 부익부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20도 이하 농장이 어떻게 빨리 이쪽으로 끌어올릴 것인가. 여러분 농장, 여러분 고객 농장은 여기 어느 수준에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이건 아까 우리 북경양돈농업의 전산 프로그램에서 사료 관련하는 거 제가 조금 인용을 했습니다. 2.99면 대단한 수치입니다. 3.0이 안 된다는 거는요. 출하도당 사료비. 사료에서 가장 관리해야 될 두 가지 항목이죠. 농장 사료 요구율하고 출하도당 사료비는 반드시 관리해야 될 항목들이고 유명한 피터 드러거 경영학자죠. 이거 뭐죠?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예. 측정할 수 없으면 매니지 관리할 수 없고 측정할 수 없으면 임프루브 개선할 수 없다. 상당히 유명한 말입니다. 이게. 측정할 수 없으면 결국은 결론적으로 개선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점들, 어떤 어려운 점들은 좀 수치화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다 수치화 가능합니다. 사료 관련 데이터가 이렇게 많아요. 우리가 관리해야 될. 뭐 생산량, 사료 금액은 자동으로 나오죠. 품목별 사료 사용량 금액 나오죠. 단가 나오죠. 그 다음 요구율, 출하도당 사료비가 제일 중요한 지표죠. 그 다음에 품목별로 사용량이 나오니까 비율, 양 비율, 금액 비율. 그 다음에 생산비 중에서 사료비가 얼마나 되느냐. 그 다음에 조금 구체적으로 가서 일일 섭취량. 또 영양학에서 중요한 부분들. 임신돈 1일 얼마 먹었느냐, 포유돈 1일 얼마 먹었느냐.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영양학자들은 가장 많이 다루는 지표 중에 하나예요. 임신돈 1일 두당 섭취량이 올라가면은 포유돈 1일 두당 섭취량은 떨어지죠. 급이기 눈금 측정. 기본 중에 기본인데 우리 여러분 고객농장에 돈사, 임신사 들어가가지고 제일 입구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게 눈금 측정치예요. 눈금 측정치. 포유 모든 자동 급이기 프로그램이 어떻게 세팅되어 있는지, 모든 비육돈 사료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출하 체중 일령, 사료 비인 내 체류 기간,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표화, 수치화해야 될, 관리해야 될 항목들입니다. 자, 이제 사진을 조금 눈여기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농가 대상 교육할 때, 직원들 교육할 때, 비육사 돈방에 몇 번 들어가 봅니까? 물어봅니다. 몇 번? 하루에 몇 번? 몇 분쯤 들어갈 것 같습니까? 몇 번? 현장에 계신 분이 많지 않아가지고 돈방 안에 한 번도 안 들어가본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가스나 먼지나 이게 많이 나게 되면은 비육돈사 자체를 안 들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자, 이 조절 작업, 튜브 조절 작업, 눈금 조절 작업.
자, 교재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가장 전제 조건은 우선 튼튼한 시작이 튼튼해야 됩니다. 태어나는 게 튼튼해야 되고 이후 자손이 튼튼해야 되고 이후 자손이 튼튼해야 되고 자손사로 넘어가는 약 70일령 자손이 튼튼해야 됩니다. 사실은 건강하고 튼튼해야 되겠죠. 목표는 자손 전출 단계 돈방인데 71년에 30kg 정도 자돈. 그 다음에 한 175일, 25주령 정도의 앞으로 목표는 거의 120kg 정도. 우리 체중 더 커져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 목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객농장에 이제 육성사라든가 돈사 들어가셔갖고 저는 솔직히 한기랑 계산할지를 잘 모릅니다. 여기 김무열 대표님 계시죠? 뭐 몇 파이니 그걸 잘 몰라요. 돈사 가보면은 그거 이전에 이제 샷다 날개라든가 팬 날개들 때문에 안 돌아가고 적게 돌아간 경우 워낙 많이 봐가지고 우선 저것부터 관리해주고 물론 그것도 계산도 필요합니다만 이제 이런 기초적인 것들 때문에 돈사 환경이 나빠지게 되고 사료율이 떨어지게 되고 뭘 의미하죠? 파이프 조절이 불가능한 돈방 구조예요. 파이프 조절이. 육성비육사 자돈 육성비육은 이 파이프 이런 형태로 되면 안 됩니다. 사실. 높이 조절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오른쪽 사진은 뭘까요? 사로 비 위에 올라가서 목숨을 이음을 무릅쓰고 그 난간대 타고 올라가면 그냥 나가 워낙 안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분이 거의 없어요. 보면. 종종 이런 경우를 봅니다. 간혹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가는 농장들은 한 번씩 올라가 보거든요. 비난의 모습이에요. 물론 이게 일시적으로 어떤 피해를 안 주겠지만 꾸준하게 어떤 피해를 주지 않을까. 최근에 이제 밀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산자수가 늘어나니까 이제 복층 자돈사를 종종 쓰는 농장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구조라든가 각도나 이런 걸 좀 잘 고려해서 모든 두수를 늘리는 용이 아니라 산자수가 한 10% 늘면은 그에 대해서 대책으로 하는 거지 이걸 늘렸다고 이걸 설치했다고 모든 늘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사실. 또 한 배지 물량이 좀 많이 나올 때 10에서 한 15% 정도는 더 수용이 가능하다고 그러고요. 지금 사진이 좀 희미한데 이 자돈 초기 돈방입니다. 보조급수기가 있고 보조급이기가 있고 하나는 사료 하나는 물 기존 급이기가 있고 이후 자돈 초기에 어쩌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고요. 여기도 나오네요. 이게 가장 표준입니다. 표준. 튜브 조절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밑에까지 내릴 수 있어야 되고요. 대지가 커가는 것에 따라서 이게 안 되면 사료 조절이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 튜브 이거 밸브 보입니까? 앞에? 저 뒤에 분 보이세요? 오히려 사진이 잘 보이겠네요. 재밌는 사진입니다. 사장님이 돈사를 한 번씩 순찰하세요. 그러면 사료가 넘치는 경우는 야단을 치죠. 그죠? 그런데 사료가 이렇게 적은 경우에 야단을 칠까요? 안 칠까요? 일반적으로. 잘 안 칩니다. 외국 직원들은 자꾸 내려요. 이거. 전형적으로 사료를 못 먹고 있는 형태예요. 제가 경험상으로 또 우리 영양공본분도 경험상으로 정상 돈방을 빼고 허실 돈방하고 못 먹는 돈방을 비교하니까 못 먹는 돈방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저도 경험상 제가 확신을 합니다. 의외로 이런 돈방들이 생각보다 많다. 물론 또 허실된 돈방도 있지만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급이기가 완전히 밸브가 밑에까지 내려 있어갖고 사료 돌려도 잘 안 놓을 정도예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겠지만은 깜빡하고 놓칠 수도 있고요. 여기는 액상급이를 계획된 자동 타임에 의한 제한급이 시스템. 여기는 의도적으로 잠궈놓고 못 먹는 형태. 재밌는 장치인데요. 제가 경상남도에 그 컨설팅 했던 농장인데 자돈사에 물 타이머를 설치해가지고 평상시에는 이 보조급수기에서 물을 먹고 1시간 간격으로 물을 쏘아줍니다. 돈방 단위로 타이머를 설치해서. 이거 하나 가지고 한 6개, 10개 정도 커버가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한 20초, 30초 물이 나옵니다. 그럼 신선한 물이 나오고 사료실이 거의 없는 구조예요. 아주 급이기도 깨끗하고 돼지도 건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평상시에 비었다가 지금 물이 곧 나오려고 하는 장면인데 나와가지고 이제 돼지들이
물을 먹는 장면. 물이 나오면 벌써 일어나고요. 자다가도 일어나고 물을 조금 마시고 순서가 바로 위에 사료로 갑니다. 물을 마시면, 시원한 물을 마시면. 이러지 않으면 여기가 범벅이 되는 경우가 많죠. 지금 앞에 본 농장도 이후 출하까지 사고율이 자돈사 1%, 비국사 1%밖에 안 되는 농장입니다. 전반적으로 6개 돈방인데 한 60마리의 급이기가 2대가 들어있으면서 가장 적은 체중 돈방. 한 번에 모든 500두니까 한 번에 일주일에 한 7, 80마리 정도가 돼지가 들어오는데, 한 300마리 정도가 들어오는데, 가장 적은 체중 돈방에는 자동 액상 급이기를 설치해가지고 여기서 마음껏 사료를 먹게끔 보조도 물론 넣어주고요. 그럼 이 돼지가 거의 다른 돈방 같이 정상적으로 거의 회복하는 걸 테스트를 제가 해봤어요. 근데 비육사의 경우에도 뭐 안개 분무가 설치됐다든가 중계식 팬이 설치됐다든가 보조 급수는 전 돈방에 다 설치를 했고요. 이거는 경남 우리 김해 우리 진목농장 우리 어디 계세요? 예. 경남 김해에 있는 진목농장 사진입니다. 쿨링 패드가 전 돈사에 설치되어 있는데 냉각기를 이용해서 들어가는 물을 여름철에 거의 9.8도, 10도 이하로 냉각을 시켜서 쿨링 패드를 순환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다음 장면에 비육사 온도가 한여름에도 26도, 쿨링 패드 들어가는 온도 자체가 냉각수가 없이는 20도 다 넘어갑니다, 실질적으로. 지하수 온도가 18도이기 때문에 라인 통하고 물탱 꽂다 보면 25도 정도는 보통이에요. 그런 물하고 10도 정도 물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우리 여기 진목농장은 전돈사 이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예 돈사 지을 때부터. 이게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고 여름철을 날 수 있는. 오른쪽은 적절한 급이기.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급이기고요. 아까 잠깐 영상 보셨는데 별도로 추가 물 주는 걸 설치해가지고 복도에서 물을 주는 장면, 복도에서. 복도 안 들어가. 아까 영상은 돈방 안에다 설치된 거고요. 이건 복도에서 설치해가지고 물을 돈방 안에 안 들어가고 물을 주면 돼지들이 여름철에 최고입니다, 여름철에. 오른쪽 사진 지금 잘 안 보이는데 32도입니다. 여기 물하고 사료가 범벅이 되어 있는 걸 재보니까 약 32도. 적게 먹죠. 안 먹진 않았는데. 어떻게 신선한 물을 쉽게 먹게 해줄 건가가 사실은 제일 우리 큰 과제입니다. 도태를 어떻게 잘 시킬 것인가. 도태 잘 시키는 것도 기술인데 의외로 도태를 못 시킵니다. 특히 우리 동남아 분들은 잘 못 시키고 도태는 누가 시켜야 됩니까? 우리 강 회장님 도태 누가 시켜야 돼요? 사장님 시켜줘야 돼, 사장님. 가감하게. 근데 알아서 하면 못 시키고 그냥 비실비실한 거 갖고 다녀요. 그 다음에 분만사에 있는 분만사 자투리 공간을 이용해서 분만사에서 저체중 자돈이나 일부 조기유시킨 자돈을 따로 키우는, 액상이라도 따로 키우는 모습. 왼쪽 사진은 육성 비육 돈방인데 지금 하루에 한 번 여름철입니다. 이 사이에 끼인 돼지를 사료를 전부 청소해주는 모습이고 이것만 해줘도 하절기에 사료 섭취량이 좋아졌다. 자, 오른쪽이 종종 보는 모습이죠. 그래서 아까 자동 타이머가 설치되면 여기 물을 자동으로 공급해줘서 물이 아주 깔끔하게 공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물을 적게 먹으니까 사료 적게 먹게 되고 여기는 입이 안 가고 여기만 해시다 보니까 사료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급이기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관리의 문제, 또 급수기 보안의 문제. 자, 여름철에 가장 많이 보는 분만사 모습들. 포유 모던인데 물 어떻게 먹겠습니까?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얘가 지금 이빨을 깨물고 있죠, 그죠? 물을 어떻게 수동으로 공급해 주든지 자동으로 공급해 주든지 이런 방법을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호수 갔다가 물을 주는 모습입니다. 아까 우리 영상도 보셨습니다만. 오른쪽 사진은 우리 풍일 농장의 프로그램인데 음수량, 사료 섭취량을 먹는 걸 변화를
봐가면서 어떤 사료를 관리하거나 현장 관리를 하는 모습이고요. ICT에서. 그 다음에 모 사료회사의 사료 탱크에 있는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기록은 기사가죠. 그죠? 사료 있고 날짜 있고 량 쓰면 여기 간격이 얼마인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인 청소하는 모습. 이후 자동이 튼튼해야 됩니다. 우리 경상북도에 있는 농장인데 한 마리 한 마리 체중 다는 겁니다. 외국인이 여기. 제가 지금까지 본 농장 중 이후 체중 최고 농장이에요. 8kg, 9kg, 4주 이후인데 이거는 최근 사진이고 이건 한 2년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9.4, 6.8, 10.9 도대체 그 10kg 가까이 유치는 어떻게 달성하는지 정성이나 관리는 뭐 사실 1시간 정도 강의를 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오른쪽 사진은 암수 분리 사육하는 농장 36도 암컷 동방 모도는 한 300도에서 300 몇십 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일본에서 온 자료인데 이후 직후에 가장 사료량 대비 음수량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료를 219g 먹었는데 물은 거의 1리터 가까이 먹은 내용이에요. 가장 이 시점이 폭발적으로 금만사에서 저들 먹다가 이후 시켜가지고 그러면 이후 직후에 이후 자동사의 돈방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는 아시겠죠. 가장 이상적인 건 물을 자동으로 어쩌면 급수를 해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급이기 급수기가 1대1로 맞춰주는 게 이상적이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죠. 농장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자, 오른쪽 사진은 좀 심각한 사진. 한겨울에 비옥사 온도가 26도. 가스는 당연히 많이 나게 되고요. 환기팬 관리 안 되는 농장.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료비가 9만원 정도 오른다고 그랬죠. 9만원. 다른 거 합치면 아마 거의 원가 약 10만원 정도 올라갈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럼 원가가 탕박으로 거의 약 1,000원 정도. 그럼 지우 키로당 원가가 현재 약 4,000원에서 5,000원 정도 원가가 올라갑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내년 상반기부터 출하하는 거는 거의. 그리 되면은 이제 5,000원이 계속 유지될 것인가? 되면 좋지요. 지금 돈가가 과연 정상적인 돈가인가 한번 우리가 또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시겠죠? 제가 한자로 써놨습니다. 유비무한. 그나마 지금 조금 돈가 좋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 그 다음 위기는 뭐라고 그랬죠? 네, 위험과 기회 결국은. 위기는 항상 위험과 기회. 위험에는 기회가 따른다는 얘기도 되고 적자 생존. 적자 생존은 두 가지가 있죠.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는다가 있고 기록. 적어야 살아남는다. 데이터 관리. 사실 데이터 관리가 지금 너무나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안정이 안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다음에 혁신. 결론적으로 생산성을 약 10%, 사료비를 10%. 마지막 말씀은 제가 말씀드린 거 그리 어려운 내용들 없죠. 그죠? 기본적인 내용들 우리가 어떻게 알고 현장에서 실천할 것인가. 자,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뭐 두세 분 질문 받겠습니다. 거의 제 시간이 거의 끝났나요? 네. 쉬운 내용이라 크게 질문 없으시죠? 예. 자, 올여름 잘 나시고요. 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기호 소장님께서